네, 그러면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정말 많으셨고 이 불확실성이 조금 이어진다는 면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투자 포인트 찾아서 우리가 수익 올릴 수 있는 방법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얼굴도 있는데 인사 한번 나눠보죠. 이지은 대표 그리고 이민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은 전문가님은 앞에서 인사이트도 좀 나눠주셨고 우리 이민호 대표님이 나와주셨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작년 여름까지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하고 이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봄이 됐는데 마음도 심란하신 여러 가지 시황 속에서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매일경제TV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께는 워낙 잘 알려진 우리 대표님이지만 도전 템베거를 통해서는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조만간 정식 합류를 하신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5월부터 다시 이제 도전 템백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 원래 이제 함께 하고 있던 테이버 전문가는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쉬게 됐고요. 완전히 빠진 건 아니니까 우리 이민호 대표님이 이 자리로 오시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요일에 다른 코너를 통해서 인사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은 살짝 맛보기 예고편처럼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으로부터 오늘장을 어떻게 봤는지 이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은데 우리 이민호 대표님 오늘장 하루만 두고 보자면 어떤 부분에 가장 포인트를 두고 보셨습니까? 일단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게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이제 10거래일 동안 매도를 계속하다가 11일 만에 이제 매수세로 들어갔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하겠는데 일단 매수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소외를 했었던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그 개인 이제 국내 개미들만 산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외국인들도 매수에 동참하기 시작했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외면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게 됐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상당히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갔지만 채권 시장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채권 시장뿐만 아니고 이제 국내 시장에도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11거래일 만에 코스피에 돌아온 외국인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고 관련된 해석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은 전문가의 이야기인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매수세가 저도 좀 눈에 띄는 부분도 있었지만 역시 실적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네, 어저께 이어서 또 조선주들이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밀리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오히려 더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같이 시장이 관세에 대해서 약간은 녹아드는 분위기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역시나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는 실적만큼 좋은 게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실적,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거겠지만 요즘 들려오는 걸 보면은 여느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 예측이 어긋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관세 부과 전에 무언가 조금 당겨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게 기분 탓만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역시도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게 준비가 돼 있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키워드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민호 전문가님이 꼽은 이번 주 키워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띄워주시죠. 이민호 전문가의 키워드, 시장 지배자였습니다. 한 인물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자세하게 세 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파월 해임 실패, 전면에 나선 베센트 재무장관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역시나 그 지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파월 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가 며칠 사이에 이 말을 번복하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절대 파월 의장을 해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의미한 리쇼어링, 중국은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미국은 최근에 리쇼어링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정책에 굴복하지 않고 기술 자립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관세 유예 기간 동안 수혜볼 수 있는 업종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투자 전략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상호 관세가 유예되면서 일단 큰 고비는 넘겼지만 계속해서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답답한 흐름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중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할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민호 전문가가 제시한 키워드는 바로 시장 지배자였고요. 뭐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리고 그 폭까지도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인물이 있는데 자, 관련해서 이번 주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평온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진짜 속이 안 좋을 정도로 이번 그 봄이 들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모든 예상, 지금까지 배웠던 공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경험이 다 무력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시장 지배자라는 키워드를 꼽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럴 것이다, 미국이 어떨 것이다 이런 그 예상들은 사실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럼프 소셜에 지금도 계속 포스트를 해서 제가 지금 생방송 중이라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뭘 얘기를 올렸을까 막 조마조마한 그런 게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사실 그 시장의 지배자라는 말을 제가 한 게 시장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주가를 볼 때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세력이 붙었다. 누가 가장 큰 펀드가 들어오던 어떤 세력이 붙든 가장 큰 자본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 이런 건 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텐데 시장의 지배 원리 중에 가장 큰 게 자본이 큰 자가 이제 시장을 주도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큰 충성도를 가진 브랜드가 시장을 지배한다. 그리고 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쪽이 시장을 지배한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지구에 있는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국가는 미국이고 또 그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의사결정자는 트럼프인데 트럼프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아니고 뭡니까? 트럼프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미국의 유권자죠. 결과적으로 시장의 지배자는 미국의 유권자가 될 텐데 제가 자료를 그래서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를 예측한다든가 미국의 정책을 예측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밤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지 미국에 있는 국민들, 미국의 유권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건 그런 것들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게 이제 그 준비된 화면이 있으면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작년 그 2024년 12월에 그 글로벌 그 이제 마케팅 리서치 회사죠. 입소스라고 그 굉장히 큰 그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관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관세의 효과에 대해서, 관세의 영향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관세는 누가 그 관세를 부담하게 되느냐, 이런 걸 물었을 때 정상적으로 대답한 사람들이 45%였다고 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판넬을 들고 나와서 이제 중국에는 50몇 %, 일본에는 24%, 우리나라에는 26%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을 때 박수 치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우리의 세금을 대신 내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 숫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45%의 사람들만이 관세의 효과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관세는 수입업자가 낸다는 거 그것만 알고 있고 실제로는 55%의 미국 국민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든가 물가를 상승시킨다든가 누가 관세를 내는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관세 정책에 찬성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가가 인상되고 나면 관세가 이런 거였어? 하고 알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다 관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상 트럼프 위에 있는 이제 미국의 유권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나왔던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조사인데 이 조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는 이유는 미국의 그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재정 적자도 해소하기 위한 이유라고 하는데 관세를 올리면
관세를 내기 싫으면 이제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른 저 앞에 보면 그 표가 보이시죠? 그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 텐데 미국 국민의 80%는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리쇼어링에 찬성을 하는데 본인이 공장에서 근무하겠다는 사람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일자리 결국은 늘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온 건 좋은데 나는 공장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뭐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은 네가 가서 일하고 공장에 들어오는 건 좋다. 이런 상황이니 과연 리쇼어링이 될까? 이게 관세 정책이 될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시장의 지배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한 달, 두 달 뒤에 월마트 가서 할 게 없다. 뭐 지금 휴지 사재기하고 전자제품 사재기하는 미국 국민들이 시장의 지배자가 될 테니까 이 상황을 끝낼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나온 폭스뉴스의 그 이 100일 된 이 대통령에 대한 뭐 설문조사, 이 지지율 설문조사에서 유일하게 100일밖에 안 됐는데 40%대 이제 지지율을 기록한 예. 트럼프 대통령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그렇게 강한 척을 하지만 시장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국엔 시장에 지배 올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시장을 지배한다 그래서 늘 승리하는 건 아니니까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조금 더 좀 압축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 협상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전문가님, 일단 2+2 협상이 뭐 진행은 됐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난 것 같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7월 정도까지 해서 뭐 차근차근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과정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마 뭐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왔고 1시간 정도로 지금 협상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뭐 예측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타나지는 예. 않았습니다. 근데 관련돼서 우리가 이와 관련된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쪽이 어디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LNG 관련된 LNG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시세를 굉장히 좀 강하게 이어갔던 종목군들이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밀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결국엔 약간 긍정적인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 나오기도 했지만 시간이 딜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만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하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휴스틸, 넥스틸 이런 종목들 일단 LNG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뭐 관광에 대한 수요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됐던 종목들이 오늘 시장 분위기와 대조되게 큰 폭으로 좀 밀리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정부 측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온다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좀 물음표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뭐 미선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한국, 일본 뭐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6월에 이제 서밋도 열립니다. LNG 서밋도 열려서 이때쯤까지는 무언가 발표를 꼭 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밀리는 상황 뭐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돼서 LNG 프로젝트에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차라리 조선 관련주들도 또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쪽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거기서 기자재 종목들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은 지금 이런 관세에 대한 협상 이야기가 나올 때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건 미국에서 필요한 쪽이 어디인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조선 쪽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손을 뻗기보다는 미국에서 먼저 손을 뻗은 쪽이라서 이와 관련돼서 협상을 하는 그 구간 속에 우리나라에서 뭐 약간은 좀 더 이점이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쪽이 조선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미국이 결국에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게 방점인데 거기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은 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쪽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엔 지금 LNG 프로젝트 관련돼서 다른 쪽은 수익성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철강업체들이나 이런 쪽은 우리는 약간 참여에 대해서 중립의 의견을 좀 보낸 쪽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와 좀 반대되게 오히려 조선 쪽은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수주 이제 앞으로 도크가 예전에 계속 차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생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서 이제는 수주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암시를 했기 때문에 예.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조선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하는 요인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앞에서 물어보셨던 뭐 넥스트 휴스티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좀 크게 음봉이 나왔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들어가기에는 약간은 부담이 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얘기는 뭐 잠시 후에 더 한번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지은 대표 얘기할 때 상당히 귀 기울여 들으시던데 혹시 뭐 추가하실 말씀이 있었나요? 네, 그 LNG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기대가 있고 사실 압박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LNG를 수입하고 있는 중동과 뭐 알래스카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거기다 예. 이제 유종을 새로 만들어서 LNG를 실을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LNG 자체에 대해서 LNG를 공사하고 시공하는 거에서는 그렇게 큰 마진을 기대할 수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LNG 운반선이 오히려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저도 좀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와 이제 관세 협상은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작의 발단 뭐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자,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 중국 쪽에서는 미국 반도체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 뭐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씩 전향적인 얘기들이 나오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전형적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을 보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전국적으로 뭐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반트럼프 시위 이런 거는 항상 일상적으로 있었던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 국민들의 지지율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불만들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뭐 철회할 수도 있다, 일부 품목은 제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사실상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뭐 중국에서는 미국과 지금 전혀 소통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는 전혀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민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얘기가 표면적으로 나오고 뭐 폭스뉴스 같은 친트럼프 미디어에서조차도 그런 걸 보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은 상당 부분 접근해 왔다. 이렇게 타이밍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반면에 그런 시점이 다가갈수록 우리가 지금 그 수혜를 보고 있는 뭐 그 조선이나 아니면 그 자동차 부품이나 그 지금 중국과 한참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의 어떻게 보면 수혜의 어떤 볼륨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그 업종들에 대한 수익을 좀 많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트럼프 입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뭐 예상하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시점을 뭐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뭐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수 나라와 이루어지고 있는 한 뭐 7월 정도 선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일단은 지금 관세 유예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거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부여했던 관세들이 상당히 뭐 지금 부과가 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생필품 소비재의 40% 정도는 중국산입니다. 중국에서부터 들어왔던 그 소비재가 재고가 바닥 나면 그때는 그 중국과의 협상이 아주 뚜렷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뭐 그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쟁 상태에 있던 그런 산업 업종들은 미국으로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할 수가 좀 있겠죠. 예. 지금 뭐 중국 틱톡 같은 데에서는 우리는 이거 얼마면 사는데 뭐 이런 영상들이 그렇죠. 약간 조롱하듯 많이 퍼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자, 재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도 당장 관세 부과가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가지고 있는 재고로 어떻게든 버텨본다라는 전략들인 것 같아요.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관세 협상 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현대차에서는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이야기한 부분이 뭐 재고 3.1개월분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상승 전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예. 또 미국 내에서 뭐 부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국 안에서 있을 것이다라는 좀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표치 자체를 꼭
이번 연도에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긴 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돼서는 여전히 좀 우려가 있지 않나라고 예.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저도 자동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게 봤던 기업이기도 하고 여전히 뭐 나쁘게 본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관세 관련돼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바뀌었던 쪽이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금 정부 측에서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관세 협상이 있어서 자동차와 반도체 쪽을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확실히 된다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자동차 관련돼서는 좀 제한적인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뭐 자동차, 반도체 여러 가지 항상 관세 관련돼서 약간은 분위기가 유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 반도체는 상당히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이 소부장 기업들까지 같이 좀 움직이긴 하는데 오히려 자동차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앞으로 혹시라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실물 지표 같은 경우에 여전히 고용도 탄탄하고 인플레이션 지표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심리 지표가 상당히 좀 꺾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결국에는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그게 실물 지표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불안 심리와 그리고 소비자들의 심리 자체는 이미 좀 꺾인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연 소비가 꺾였을 때 이 무게감이 큰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을 구입할 것인가 이런 수요 위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어떤 해결 실마리가 보이기 전까지는 제한적인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적은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그에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주주들의 마음이 조금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지은 전문가가 제안을 해줬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바로 만나보시죠.